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안랭킹은 명락대전이요. 명석대전. 명락대전을 뚫고 민주당 후보를 거머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명석대전이 시작된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이 지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지 2개월 징계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정당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자 이 지사 어제 직접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치 친일파가 신분 위장의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어떻게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의 공격에 윤석열 후보 역시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된 것을 놓고 직접 공격에 나서면서 영석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장동 수사를 놓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 처음 본다. 검찰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혁 회계사 녹취록에 있는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얘기를 두고 이재명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소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확실히 이제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고 두 사람이 직접 서로를 향해서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한 가지 사건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판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징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물론 1심 판결입니다만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를 잘못 사용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어떤 검찰총장으로 일을 하면서 공정하게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관계가 있고 검찰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뭐 수사 결과는 둘 다 나와봐야 알겠죠. 물론 이 판결도 1심 판결이니까 2심 판결을 뭐 항고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텐데 예. 앞으로 점점점 이런 이제 서로 간의 공격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논란이 될 수 있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상대방의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윤 전 총장을 향해 후보직을 사퇴하라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장직 사퇴한 게 3월 4일이에요. 반년이 훨씬 넘었고 총장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출마의 명분에 대해서 뭐 훼손?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의도? 이걸 가지고 뭐 출마의 명분이 어떠냐 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명분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논란은 고스란히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재현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딱 한복판에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공고 측에서도 뭐 지금 선거 국면도 있고 해서 가능한 빨리 종결해달라고 희망했다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 중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선거기를 연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후보들에게는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했으면 어제 선거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앞두고 뭐 어제 선거한 자체가 뭐 그런 의식을 전제 안 했다는 거 뒷받침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들으신 대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대장동 수사 물타기다 이렇게 맞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명확하게 그 후보 캠프에서 논평을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감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직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갖다가 이제 그만두라는 이야기인데 2달 동안
물러났는데 무슨 정직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대로 이게 참모들이 제대로 판단을 했었다면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판결 나오기 전에 어차피 정직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소취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지난번에 작년 12월 24일 날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인용이 됐어요. 왜 인용이 됐냐면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을 했던 거지. 그 내용을 갖다가 그 집행정지 결정문을 곰곰이 뜯어보면 이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판사들의 세평이나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대검 감찰본부의 그 감찰 활동을 윤 총장이 중단시킨 것은 이건 굉장히 부당하다. 왜냐하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집행정지 결정문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아마 본안에서 지금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윤 총장 캠프에서는 이거 항소한다라고 하는데 항소심에서도 결론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원 의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앞서 정직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곧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에서야 정치적 그 공세를 할 수 있겠죠. 이재명 그 후보가 그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그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맞지 않죠. 면직된 게 아니라 그 징계의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뿐이니까 그 면직까지 간 건 아니고 다만 그 윤 전 총장, 그 윤 후보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았다. 그다음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아서 그게 이제 정치에 나오고 대통령 출마의 하나의 명분이 됐는데 명분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명분이 조금 그 줄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현재 이번 판결로 해서 그게 법적으로 대통령이 뭐 출마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치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여야 간에 또는 진영 간의 공방의 문제고 또 윤 총장 측에서는 이번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최근에 인사해서 행정법원으로 왔고 또 뭐 성향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반드시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자꾸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 어떤 모임에 소속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도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은 그분 거다. 바로 그 그분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그분 정치인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단언은 못하지만. 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분을 두고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국 그 다음에 다시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정혁재 묘사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정수 검사장의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녹취록 안에 존재한다. 이것은 이제 확인을 해줬으니까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검사장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 해봤거든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저도 회사에 있어봤지만은 검찰에서 이렇게 딱 압수수색 들어올 때 어디부터 털어야 되느냐? 사장실 털어야죠. 그다음 비서실 털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지원실 털고 이게 그 정상적인 건데
시장실하고 그 부속실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머지 것들만 압수수색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렇게 아직 제대로 된 그 자료들도 확보하지 못했을 텐데 이정수 검사장이 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에 대한 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지사가 책임 있다라는 응답이 67.7%로 책임 없다보다 3배 더 많은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책임 있다라는 응답이 55.7%로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최 교수님, 결론적으로 두 사람 모두 책임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나왔는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두 군데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공수처하고 지금 검찰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사의 내용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언론에서 의혹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의혹이라고 하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들은 사실 그 보도를 보면 좀 사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아니면 정확한 그 사실관계가 증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수사가 끝나봐야 되고 이제 그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날 국정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제 국정조사에 참석해서 분명히 뭐 대장동 의혹의 주 이제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상황일 텐데 생방송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떻게 명쾌하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의혹이 더 커질지 하는 부분은 오롯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응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이 새로운 어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방금 전에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의 관심은 다음 주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 이재명 후보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돌파에 성공할지 그것이 관심인데요. 이재명 후보 사실 청문회나 다름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감을 앞두고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100% 민간 개발업자한테 주자고 하던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폐륜적인 거죠. 윤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신들이 막아놓고 왜 못했냐 그러면 되겠어요. 도둑질하는 걸 못하게 막았더니 왜 도둑을 완전히 못 막았냐. 동네 사람은 저를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도둑이 그런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왔고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 정치를 해왔는지를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국정감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두 차례 열리는 경기도 국감이 다음 주 최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사보임을 통해서 창과 방패를 다시 배치하는 등 전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대훈 의원님, 다음 주 국감에서 뭔가 새로운 게 터져 나오고 뭔가 새로운 분기점 될 것 같으세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입장, 민관 그 공동 사업을 통해서 공익을 환수하는 것까지는 내가 했고 그 이후에 민간 측의 이익은 내가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런 그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이제 탄핵할 만한 이제 야당 의원들의 어떤 공격력이 나오느냐 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다시 더 훨씬 그 측근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서명했던 문서 중에서 결정적으로 화천대유를 밀어줬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새로운 증거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고 새로운 논리로 적절하게 그 공격을 하면서 국민들 보기에 그렇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드러낸다면 야당으로서는 성공이지만 준비가 덜 돼가지고 그냥 신문에 나온 거 정도 묻는다면은 뭐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의 이제 중요한 본질하고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그 최근에 이제 원주민들의 목소리에서 그 나오는 겁니다. 원주민들은 땅을 500만 원에 샀는데 그걸 250만 원에 수용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 1,400만 원 정도 평당 분양가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2,000만 원 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도 손해를 보고 입주한 이주민도 손해를 보고 그 모든 이익을 소수가 폭리로 가져갔는데 왜 이런 구조가 됐느냐 이 부분하고 지금 이 지사는 계속해서 민간이 했으면 훨씬 폭리 가져갔다고 하지만 민간이 했으면은 250만 원을 수용할 수 없고 500만 원 정도의 땅을 사서 1,400만 원 분양가로 했으면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그냥 LH가 했어도 LH가 450억 원 정도 이익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봐라. 우리가 훨씬 많이 환수했대지만 환수가 목적이 아닌 거죠. 원주민과 이주민의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LH가 했으면은 싸게 땅을 수용했어도 분양가는 낮춰가지고 원주민도 이주민도 이익을 보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후보의 논리적 허점 이런 걸 얼마나 쉽고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18일, 20일 국정감사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어제 윤 전 총장의 이 점을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배우셔야지 왕자 쓰시고 무슨 이상한 이름 가지신 그런 분들한테 가서 국정을 배우시면 나라 큰일 납니다. 본인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찾아가지고 침소봉대한 다음에 정말로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검찰 권력을 행사했던 점에 대해서 좀 반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저희가 명석대전을 주제로 짚어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윤 전 총장의 국정 경험 부족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겠죠? 제가 봐도 윤 후보는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은 일천하죠.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저는 윤 총장에 대해서 우려가 되냐면 윤석열 후보는 30년 가까이 검사만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관점으로 3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검사의 관점은 무엇이냐? 갑의 관점이거든요. 검사 앞에 가면 변호사들도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을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적하고 계신 부분은 이러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윤 후보의 무속적인 성향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과연 그러한 지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공감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